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그래. 진짜 2주에 한 번씩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그러면 좋겠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예. 이제 오늘 이제 3월달 첫 수업 시작하는데 오늘 3월달에 눈이 오네? 작년에도 눈 안 나요? 3월달에? 왔었어요? 나는 못 봐서 그렇구나. 근데 그 3월달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그러면 그 학원은 합격률이 높다던데. 방금 지어낸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계획표가 이렇게 한 장 있는데요. 이렇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기본서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 계획표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대신에 딱 한 군데만 이제 오늘 하다 보면 중간에 3교시 정도의 딱 그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 수요 공급이란 파트가 하나 걸려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수요 공급이 이제 시험에 거의 직간접적인 문제까지 하면 거의 7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7개, 8개 정도. 근데 오늘 일부 하고 끊어놨다가 다음 주에 또 해버리면 연결이 안 돼버려. 그래서 그 수요 공급만 오늘 하다가 딱 드러내놓고 진행하다가 다음 주에 3시간 동안 묶어서 다 끝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갈 거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서 순서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뭐 강의 계획서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학계론 이제 오후 특강 시작되는데 제목이 이제 50점 깔고 시작하기라고 돼 있어요. 요거 하면 이제 일단 50점 깔아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50점 깔아놓고. 아니, 이거 오후 요거는 이제 오후 특강 할 때 쓰는 자료, 오후 특강 자료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에 거의 80% 이상 출제되는 영역 요것만 딱 잡고 시작하면 50점 맞아. 그러면 시험이 떨어져. 50점밖에 못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이제 50점 딱 깔아놓고 나머지를 추가시키면 이제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후는 1시 40분, 그러니까 2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요거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할 거니까 3월 4월 달에 1차를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사실은 합격은 있잖아요. 9월 달, 10월 달 얼마나 바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딱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대충 하다 그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불안하죠. 네. 합격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래서 3, 4월 달에 바짝 당겨주면 그게 진짜 보약이 돼가지고 나중에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후에 이제 시작하니까 꼭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할 텐데 18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18페이지를 펴보세요. 펴놓고 이제 오늘 보니까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반가운데요. 반가워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우리 1월 달, 2월 달에 수업했던 동영상으로 찍어놨던 거 있어요. 그 학교로는 특별하게 공부는 하지 않았고 책에다가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밑줄을 막 계속 밑줄만 긋기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월달 강의 한 번 더 빨리 들으시면서 책을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근데 시간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3월달도 똑같이 짚어주면서 할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아직 적응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어디를 강의하다가 몇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읽어볼 거예요 하고 읽잖아요. 그럼 알아서 체크하고 밑줄 긋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밑줄 그어라 어쩌라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는 시험에 나와도 오답이 안 나와요. 이제 부동산학이 무엇이냐, 뭐 학문적 정의가 나오고 그래. 뭐 학자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거는 이제 굳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동산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 이론이 나와요. 투자 이론도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투자자가 이 투자 대안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면 투자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한다. 이게 결론이야. 개발도 마찬가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개발 사업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부동산을 이용해서 뭐 개발하든 투자라든 이용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학은 결국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한 장 넘겨보니까 이제 20페이지 보면요. 그 파란색 2번에 보니까 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딱 체크해준 것만 봅니다. 양가로 3번에 응용과학 있죠? 응용과학. 이라고 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얼른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예? 바로 밑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과는 대입이 되는 응용 실천과학이다. 자, 부동산학은 왜 3월 달에 눈이 올까? 왜 여름에는 더울까? 이런 순수과학 자연과학 아니에요. 아니고 복잡한 부동산 어떤 현실에 응용하려고 하는 응용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순수과학, 자연과학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딱 이렇게만 나와요. 밑에 기출지문 보니까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란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OX, X. 다음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한다면 부동산학은 어디에 속한다? 응용과학에 속한다. 요 정도 개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출 지문만 보면 됩니다. 사실. 다음 양가로 4번 종합과학 밑줄만 그어놓으시고요. 이건 오답은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부동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학은 법학도, 경제학도, 사회학도, 심리학도, 통계학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변 학문과 관련이 있다 해서 종합학문적, 종합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정도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순수과학, 자연과학, X, 응용과학, 오케이. 넘기면 돼요. 이제 30페이지로 쭉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30페이지부터. 네. 자, 30페이지 보니까 파란색 그 박스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바로 밑에 그림 보이죠? 별표. 별표. 자, 이제 칠판 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의 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도 나오긴 나오는데 오답은 안 나오니까 그냥 들읍니다. 자, 칠판에 지금 뭐라 써놨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써놨어요. 뭐라 써놨다? 복합 부동산. 복합은 2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이란 것은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보면요. 토지라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 토지라는 위치 공간에다가 건축 기술 등을 동원해서 건물을 지었대. 그러면 법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은 똑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죠.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결합됐다. 이걸 그냥 뭐라 한다? 복합 부동산.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이 부동산은 토지라는 물리적 공간에 건축 기술을 이용해서 건물 지었다. 이런 개념을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개념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어디? 그럼 땅 파고 거기다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7층짜리 건물을 건축했다? 라고 한다. 라고 하자. 그러면 건축 가능하면 무조건 건축을 하느냐? 아니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개념도 고려 대상이 되냐면 경제적 개념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또 하나 조금 있다가 이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소유권. 부동산의 소유권.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좀 이따 나오면요. 좀 이따 나옵니다.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권리만 인정한다라는 소리를 해요.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권리만 인정한다. 역시 우리 3교시 때 뭘 배울 거냐면 부증성이라는 용어를 배울 거예요. 시험에 여기저기 오지랖이 정말 넓은 놈인데, 자, 부증성,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될 수 없다를 부증성이라고 해요. 부증성. 예. 자, 볼래요? 100원짜리 껌을 샀어요, 껌. 이게 100원짜리 껌이야. 그러면 100원짜리 껌을 샀으면 이 껌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그러면
100원짜리 껌을 사면 이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 그러면 껌을 한 일주일 씹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내 거니까. 껌을 방금 씹자마자 5분 후에 쓰레기통에 버려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껌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의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껌은 절대적 소유권 인정돼. 그런데 이 토지라는 부동산은 더 이상 그 양이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가될 수 없다가 부증성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절대 변함이 없고 똑같아요. 근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인구가 엄청 적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지가 귀한지 모르는 거야. 근데 옛날에 지금이나 토지의 양은 똑같은데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부족하고 귀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 날 요 과목 배우셨나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과목이죠? 맞아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이 공법이 왜 있는지 아세요? 얘 때문에 공법이 있는 거예요. 부증성 때문에. 만약에 토지는 인간이 쓰다가 버리고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공법이 뭐 하는 거냐면요. 국가가 개인의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응? 규제. 개인의 토지지만 개인이 멋대로 이용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게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규제하느냐? 인간은 자꾸 늘어나고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고. 그러니까 한정된 이 토지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더불어서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큰 틀을 짜놓고 자꾸 규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증성.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공법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부증성이 존재 이유예요.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부증성.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 토지가,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내 토지를 하더라도 내 멋대로 건물을 높게 짓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내 멋대로 이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국가 봤을 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 이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상대적 권리만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부동산은 건축 가능하고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행정적, 법률적 규제를 당연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맞아요. 받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개념도 고려 대상이 돼야 되냐면 법률적 개념도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읽어볼게요. 자, 무슨 개념은? 자, 무슨 개념과 또 법률적. 요 모든 걸 고려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책에 보니까 그 그림이 보니까요. 물리적 개념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런 소리 나와 있죠. 그렇죠? 다음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 상품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 스톱. 몇 년에 한 번씩 대박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에 물리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위치, 2번 자연, 3번 환경, 4번 생산 요소 몇 번? 그렇죠. 바보관 이상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가끔 틀린 학생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뭐든지 틀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 빼고 나머지는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가. 통상 1번 아니면 2번에서 그 문제가 서비스 문제 나옵니다. 네. 그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말고도 틀릴 게 많아요, 나중에. 자, 아무튼 이제 됐고, 이 법률적 개념만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법률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협의, 광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다음 일단 광의 부동산 먼저 정리할 거예요. 이제 얘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아, 그래요. 그러면 광의 부동산 일단 협의의 부동산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자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통상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네. 토지 건물을. 근데 이제 우리 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잠깐만. 예. 36페이지에 그 파란색 박스 알아두기 하나 있을 겁니다. 잠깐 펴보세요. 36 알아두기 잠깐 펴보세요. 자, 칠판에 주목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진짜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의제해서 취급해 주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책을 보니까 뭐 그냥 암기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뭐 3번 같은 경우는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의한 20톤 이상의 선박, 임목, 어업권,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등등 수업. 자, 그러면 자동차, 어업권, 광업재단, 건설기계 등등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아닙니다. 많은 이제 우리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시면 잘 들으세요. 공시란 것은 대배에 이게 내 거다라고 알리는 게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동산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동산. 예. 옷도, 안경도, 반지도, 목걸이도, 모자도 다 동산이에요. 동산. 예. 그러면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저 학생이 하얀 이쁜 모자를 쓰고 왔네. 요 모자 지금 동산이죠? 네. 그렇죠? 한번 쳐다봐줘. 부끄럽지? 그러면 제가 저게 누구 건데 제가 저걸 쓰고 왔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동산은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쓰고 왔나 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자기 거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그 사람 거라고 단정 인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임차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건물의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그 사람 이름이 기재가 돼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산은 공시 방법이 점유고 부동산은 등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동차 볼게요. 자동차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아닌데 자동차 운전석에 갑돌이가 앉아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갑돌이가. 그러면 갑돌이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차에 대한 소유자는 갑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리기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진짜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갑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공적 장부인 차량 등록증에 갑돌 이름이 기재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물건 등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아니지만 공시 방법이 토지 건물과 유사하게 등기 등록의 형태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부동산에 의제해서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 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험 일단 간단하게 나와요. 자, 준부동산은 협의부동산에 속한다면 돼 안 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다음 준부동산은 보니까요. 우리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에 의한 무슨 법에 의한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준부동산은 법률에 책 그대로 놔두세요.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음 중 법률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책 봐봐. 36페이지 넓혀보기. 3번 선박등기법에 의한 20톤 미만의 선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0톤 뭐라고 나왔던가요? 이상 밑줄 하나 넣어놓으세요. 20톤 이상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 다시 이제 책 막부에서 35페이지 자 35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봅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반가로 1번 협의의 부동산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체크해 놓으세요. 3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학생님 예,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되시고요. 반가로 2번에 광해 부동산 보이죠? 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체크. 자, 읽어볼 겁니다.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의제 부동산 합친 개념이다. 자,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동그라미 쳐놓고 끄집어내가지고 얘는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 구분한 게 아니고 분명히 무슨 법에 의한 무슨 법에 의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써놔. 법률에 따른 구분. 준부동산은 법률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요. 네, 그거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우리 기출지문 4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협의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부동산이라며 이런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중에 무슨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으로 구분한 거죠? 네. 그러니까 1번은 아웃이네. 2번 법률상의 공장, 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의 준의제부동산으로서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맞죠?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 광해부동산에 포함된다. 맞고요. 4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죠? 그 정도 개념만 나옵니다. 넘기세요. 36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2번에 협의부동산 보이세요? 네. 실판 볼게요.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토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정착물 하나 볼 텐데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다. 스피커, 이게 TV 모니터 이런 것들이 원래 동산이었어요. 움직이는 물건. 근데 이 공간에 붙여놓고 일시적으로 붙여놓고 쓰는 게 아니고 못 쓸 때까지 오랫동안 붙여놓고 쓰려고 붙여놓은 거죠. 그런 게 정착물이래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 등에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서 토지 건물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게 정착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 하단부에 정착물 보이죠? 직접 쓰세요. 일시적 부착 X, 영구적, 항구적 부착 O.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가장 핵심. 일단 써봐요. 그림 좀 그릴게요. 이게 토지예요. 토지. 이게 자, 수안 1동 27번지 토지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항상 이 생각 하셔야 돼. 이 생각. 자,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돼 있어요. 얘 정착물에 해당돼야 안 돼? 해당돼요. 해당되죠? 네. 항상 이 생각 하셔야 돼. 네. 건물은 일시적 부착이 아니고 항구적, 영구적 부착이니까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친구들이 우리 집 놀러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기로 했어. 그래서 천막을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설치해 놨네. 아주 튼튼하게 발로 차도 안 부서지게끔 정착물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돼요. 튼튼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얘는 정착물에 해당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어디 저기 송전탑, 이 철탑 이런 것은 예, 정착물에 해당돼야 안 돼? 네. 되죠? 자, 이제 이런 물이 있어요. 여기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를 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책에도 좀 이따 체크할게요. 이거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일단 읽어봐. 시작. 임차자 정착물.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자기 돈 가지고 150만 원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쓰고 있나 봐, 창고로.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면 딱 뭐처럼 생겼는데 근데 설치자가 지금 임차자예요. 그러면 자, 또 찍어. 둘 중에 자,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외관상에는 정착물처럼 보이지만 설치자가 임차자이기 때문에 항구적, 영구적 부착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설치해놓고 뜯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적 부착이 아니에요. 일시적 부착이니까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수목. 자, 정착물은 꼭 인간이 어떤 시멘트, 철근 등의 자재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정착물이 아니고 나무도 수목도 있잖아요. 땅바닥에 오랫동안 부착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목도 정착물이에요. 예. 아무튼 이제 개념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3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니은에 토지로부터 독립성이란 말 보이시죠?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토지, 자, 여기 수안 1동 27번지 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대요. 근데 토지 위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갈 때 이 물건도 매수인한테 같이 딸려서 넘어가면 이 물건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토지의 일부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는데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안 간대. 얘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개의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A만 일단 밑줄만 그어놓고 칠판 주목. 동그라미 A만 밑줄 그어놓고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라고 나온 거 있죠? 네. 자, 칠판 봅니다. 자, 이제 찍어봐요. 건물은 자, 지금 토지만 파는 거예요. 토지만 매매해요.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됩니다.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넘어가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마당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네. 하나는 그냥 수목 감나무고 또 하나는 소나무인데 아주 명품인가 봐. 그래서 등기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임목이라고 그래, 임목. 자, 그러면 마당에 두 그루 나무가 있는데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냥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렌트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의 일부다. 근데 등기된 나무 임목은 달라요. 건물하고 효력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렌트 넘어가지만 등기된 나무는 소유권이 임목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독립성이 인정된다. 요 정도 개념만. 네. 자, 이제 넘겨놓고 38페이지 보면요. 동그라미 B가 있어요. B. 맨 위에 동그라미 B 좀 그러나. 그 체크만 하고 제 말 좀 잠깐 들어볼게요. 맨 위에 동그라미 B. 그러나. 자, 이제 제 말 들어볼게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것을 제 것이 본체에 물리적인 파손을 주면 정착물이고, 본체에 물리적인 파손을 주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외 정도는 하나 봐야 되는 게, 자, 이제 예제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책 읽을 때 책 하단부에 제가 예제를 막 써놓은 거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거 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볼게요. 화장실 세면대에 수도꼭지가 붙어 있어요. 걔를 분리를 할 때는 돌려서 빼기 때문에 세면대에 물리적인 파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도꼭지를 분리해 내버리면 세면대란 공간에 물리적인 파손은 발생하지 않지만 기능 발휘가, 효용 발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은 동산이 아니고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 소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임차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동그라미 3번 임차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기출문제 하나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거.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제거해도 건물의 효용 발휘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쓰잘데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네. 아까 제가 1교시 때 처음 시작하면서 3월 달에 눈이 오는 학원 합격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거는 아까 우짜 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래요. 네. 아까 그 우짜 건설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토지에 정착돼 있거나 매년의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도 얘도 정착물을 합니다. 꼭 인간이 뭐 이렇게 시멘트라든지 철근을 통해서 구조물을 통해서 만들어야지만 정착물이 아니고 나무, 수목도 오랜 기간 동안 땅에 부착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물이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2번이 틀렸고 3번은 뭐 크게 이제 의미 없는 지문이고 4번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 이용된다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고 5번 자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문장 끊어봐. 이 말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다음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것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자 좋습니다.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양가로 3번 토지 소유권이 나왔네. 얼른 써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거 얼른 써요.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권리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1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책에 쓰여져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안 써졌으니까 써져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을 이제 자, 아무튼 여기 써놨죠. 아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체크했고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제212조 땡땡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동그라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땅 바닥을 지표라고 그래. 지표. 땅 위에 있는 공간을 공중 땅 아래에 있는 공간을 지하라고 그래. 자, 다시 칠판 쪽 살짝만 봅시다. 살짝만. 복합 개념은 무슨 개념?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다시 복합 개념 뭐?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공중 공간, 지표 공간, 지하 공간 이러면 되겠죠? 지금 이게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지구, 땅바닥. 예.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공중 공간의 가치, 지표 공간의 가치, 지하 공간의 가치. 근데
우리는 권리 이야기하자고 그랬어요. 권리? 권리는 무슨 개념이야? 법률적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사면 지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중 공간을,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어디? 갑돌이가 땅을 샀어요, 땅을. 여기서부터 땅을 여기까지 샀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 토지 땅 바닥은 갑돌이 소유권 인정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갑돌이가 아까 그 민법 제212조 지문을 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땅 바닥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나왔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땅 바닥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토지 상하에 소유권이 미친다.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어디다 동그라미 쳤더라? 정당한 이익. 범위 내. 볼래요? 만약에 토지 소유권이 공중으로 지하로 무한히 연장된다면 어떤 대혼란이 생기냐면요. 우리 지구본이죠, 지구본. 지구본 우리나라 정반대가 대척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루과이 어떤 해변이래요, 해변. 그래서 갑돌이가 토지 소유권이 무한히 연장된다고 그래가지고 땅 바닥으로 막 삽질 계속 하는 거야, 막. 계속 타가지고. 우루과이 해변에 이쁜 아가씨들이 썬팅하고 있는데, 야, 너는 내 땅 밑에 있었으니까 내 거야 하고 데리고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다음에 또 이제 갑돌이가 이렇게 여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근데 갑돌이 머리 위로 강주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하나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갑돌이가 저 자식이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땅을 침범했냐고 돌멩이 던져서 격추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 토지 소유권은 상하로 미치긴 미쳐. 근데 무한정 미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적 공간이 있고 개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공적 공간이 있어요. 이런 용어는 시험에 나온 건 아니야.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소유권은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히 연장된다면 돼야 안 돼? 아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써놔. 무한히 연장 X. 무한히 연장된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넘기세요. 40페이지 그 상단에 동그라미 니은 있어, 니은. 니은 체크해놓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지표권에서 기억 보니까 무슨 지위 나왔습니까? 유역주의 밑줄. 유역주의 밑줄. 유역주의란 것은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물 근처를 유역지라고 하는데요. 유역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물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 있죠? 동등한 사용.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물이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한데 누구나 물을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결국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더 많이 써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물이 부족한 나라는 국가가 통제한대요. 우선적으로 물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주체가 있대. 만약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국가한테 제가 물을 우선적으로 독점적으로 좀 쓸게요. 그러니까 국가가 물어봐요. 뭐 하려고 했더니 농사 지으려고. 맞아요. 농사 지을 사람한테는 필요해. 근데 너 얼만큼 농사 지을 거니? 했더니 40평이요. 그 말은 결국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인정 안 해줘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제가 농사 지을 거예요. 저 150만 평 지을 거예요. 그러면 150만 평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많이 수확해서 다른 사람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준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선용주의는 그 끝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독점적으로 우선적 사용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개념 정도만. 유역주의는 골고루 쓰고 선용주의는 독점적으로 쓰고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 이 지하권. 지하권은 설명 듣고 두 개 설명해 줄게요. 여기 칠판 봅니다. 땅바닥 밑에 공간과 관련된 게 지하권인데 첫 번째. 땅바닥 밑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전철, 상하수도, 가스관, 공동구, 지하 미설물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이제 민법 시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소리를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아무리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물이 설치돼 버린다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하 공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땅바닥 밑에 어떤 물건이 있대요. 물건이 있는데 국가는 치사하게 행동한대. 국가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치사하게. 땅바닥 밑에 지하수, 물 있죠. 물에 대한 권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기 있잖아요. 그래. 아니 진짜 치사한 건 뒤에 나오거든. 잠깐만. 땅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지금 거의 다 그런데요. 그냥 땅을 파면 무조건 물이 나온대. 뭐 좀 깊이 파느냐 조금 파느냐 이 차이만 있지 나온대요. 근데 너무 흔해 빠졌잖아. 물은 돈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국가가 어떻게 통제를 해? 그러니까 돈 안 되니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참 여러분들은 기특해. 왜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됐어. 됐고요. 근데 땅바닥 밑에 석탄, 석유 등의 광원권에 객체가 되는 지하 자원이 있을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국가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물은요, 그래, 네 맘대로 써. 라고 그냥 기분 좋게 이야기하더니 요거는 얼굴이 확 바뀌어가지고, 야,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야. 원래 토지는 국가 거야. 근데 국가가 전부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개인에게 신탁을 해줬을 뿐이야. 그래서 땅 밑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큰 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 것, 우리 모두가 이용해야 될 공동의 재산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 권리를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치사하다는 것은 말이죠. 돈 안 되는 것은 가지라고 주고 돈 되는 것은 안 준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래. 요거. 예, 요거. 일단 책에다 2개 체크해 줄게요. 동그라미 3번 지하권의 기억 체크하세요. 기억. 거기 보면요. 이제 그 광권의 객체인 광물은 토지 소유자 권리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이 있고요. 니은 체크. 지하권과 관련돼서 토지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서 한계 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출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시간에 이제 구분지상권 배울 거예요. 그 저번에도 한번 배웠죠. 1, 2월 달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지하도 공간도 관련돼 있고 우리 공중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도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민법 시간에 배울 텐데 공중 지하 다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네, 됐고. 2번째. 공익사업자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책은 보지 말고 이 주목. 아까 읽었던 것 중에 한계심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냥 들어. 한계심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요. 토지 소유권은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하 공간에도 토지 소유권이 미쳐요. 근데 그 기준을 주는데 이제 숫자 암기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조례 보면요. 농지나 임지와 같은 토지는 솔직히 땅바닥 밑에 지하 공간을 소유자가 그렇게 이용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따지지 말아요. 개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임지마저도 땅바닥 밑으로 20m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거다라고 인정해 준대요. 예. 뭐 저층 30, 중층 뭐 35, 고층 40까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이 한계심도에 걸리든 어쨌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땅바닥 밑에 한 90m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돌하고 흙을 도로공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다가 도로 포장하는 데 썼대요. 이렇게. 나중에 뽀록이 났대요. 걸렸대. 토지 소유자가 이제 도로공사한테 그랬어요. 야, 이 도둑놈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내 거 훔쳐다 썼어, 이놈아. 돈 내놔 했더니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도로공사에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자, 나는 일단 첫 번째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썼다. 두 번째, 자, 보자. 개인이 땅바닥 밑에 90m 되는 지점을 삽질해서 파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90m 파면. 며칠은 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일주일 같은 소리하고 말고. 뭐 슈퍼맨이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그런 거야. 이 정도 깊이는 특수 장비 없이 개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나는 공익을 위해 썼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법원이 도로공사한테 입 닥치라고 그랬어요. 야, 개인이 특수 장비를 동원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도로공사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밑에 갖다 썼잖냐 보상해라라는 판결이 있었어. 뭐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땅바닥 밑에 지하 공간에 대해서
뭔가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런 행위를 가한다 하면 아무튼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했잖아요. 보상 대상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렇게만. 예. 자,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하나 넘겨보면요. 용어 정리 하나 할 거예요. 그 넓혀보기에 동그라미 3번에 공중임대차 보이세요? 일단 밑줄 그어봐요. 공중임대차. 동그라미 3번에 공중임대차. 임대차는, 예, 주목합니다. 임대차는 땅, 바닥, 지표만 빌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공중 공간도 지하 공간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기 멀리서도 LG 간판 보입니까? 네. 그렇죠. LG. 근데 한 1km 떨어져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근데 LG 간판을 땅바닥에 붙여놓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땅 속에 심어놓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땅바닥에서 공중으로 한 30m 되는 공간의 높이에 여기다가 딱 붙여놔야지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임대차의 주된 대상 공간이 지하도 지표도 아니고 공중의 일정 높이 위에 있는 공중의 일정 공간을 임대차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공중 임대차라고 합니다. 용어가 한번 나와서 알려드린 거예요. 뭐라 한다? 공중 임대차. 그렇게. 네. 자, 책 이제 45페이지로 넘겨놓으시고. 자, 1교시 때 공부 열심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아까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은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연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예.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의 아까 복합 개념을 이야기했네. 자, 복합 개념은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예,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아까 책에 있던 거.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끝. 뭐 그 정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비우는 거 아니었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었잖아요.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 부착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고 영구적, 항구적으로 부착된 게 정착물이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 준의제 부동산이 포함된다. 자,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냐 이것도 몇 번 물어봤어요. 자, 당연히 어디? 광의 부동산에 속하고 준부동산은 인간에 의해서 그냥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책에 보니까 무슨 법에 의한 뭐, 무슨 법에 의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부동산 중에 선박이 있는데 하나 조심해야 될 필요 있다. 20톤 이상의 선박이다. 그거 하나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이제 소유권에 있어 소유권. 자,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는데 아까 무한히 연장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무한히 연장되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단 지하 공간 관련돼서 좀 몇 번 나왔고요. 아까 지하 공간에 대해서 뭐 공익사업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뭔가 설치하거나 등등등 하면 손실보상 해야 하고 방어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 자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권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용수권인데 솔직히 요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유역주의는 물을 골고루 쓰는 게 유역주의. 선용주의는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먼저 선용하게끔 한대. 예, 선용주의. 다음. 토지를 임대차를 하는데 LG 간판처럼 공중에 일정 공간을 임대차로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공중 임대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휴식했다가 하죠. 네.